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교과서 112페이지에 3단원 결합의 극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까지 했던 거는 이제 결합이라고 해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은 이제 결합이라고 하는 거의 극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게 될 건데요. 결합의 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랑 연관성이 조금 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유결합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저 공유결합을 알고 계셔야지만 결합의 극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결합의 극성이다 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들을 표현하게 될 건데, 자, 전기 음성, 당연히 전자는 음성,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 거라서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보십시다. 자,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할 때 같은 종류의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할 수도 있겠죠. 같은 종류의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공유 전자쌍을 전자가 공유하겠죠. 자, 당연히 같은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느 한 원자 쪽으로도 공유 전자쌍을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딱 가운데 두고 공유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다른 종류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한다면은 공유 전자쌍을 가져가려는 힘이 달라지게 돼요. 자, 나랑 똑같은 내가 있다면 가운데 손을 잡고 있을 때 손의 힘의 크기가 똑같아서 어떤 걸 가져가려고 할 때 딱 중간에 놓고 쓸 수 있겠지만,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떤 물건을 놓고 가운데 쓰려고 할 때, 예를 들어 너와 너 친구 혹은 너와 너 동생, 그죠? 가운데 물건 두고 쓰려면은 힘센 사람이 훨씬 더 가까운 쪽에 들고 물건을 쓰려고 하겠죠. 마찬가지.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하게 된다면 전자쌍은 힘센 사람 쪽으로 더 많이 끌려오게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느 한 원자 쪽으로 치우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당연히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처럼 공유 결합을 형성한 두 원자 사이에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기 음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 발견했냐면은 과학자 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자, 근데 누가 가장 크냐면 플로린이라고 하는 아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상에서 가장 큰 그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얼마로 칭했냐면 4.0이라고 칭했어요. 이를 기준으로 다른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를 상대적으로 정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밑에 표는 보면요, 전기 음성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플로린이 4.0으로 가장 큰 값을 가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자를 잃기 쉬운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2.0보다 작아요. 여기들. 그죠? 이쪽은 금속 원소들이죠. 자, 그리고 비금속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대체적으로 높지요. 그죠? 크다. 자, 마찬가지 같은 주기에서는 커지고요. 같은 족에서는 작아진다라고 하는 경향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 전자쌍이라고 하는 거를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확인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왜 중요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쌍극자 모멘트랑 결합의 극성을 따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극성이 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자, 극성, 극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어떤 극이 있냐면은 N극, S극 이런 거 존재하지요. 자석에는 N극, S극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우리 서로 만날 수 없는 N극, S극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그죠? 자, 전하의 분포가 달라요. 항상 같이 서로 대응하는 성질을 가지는 극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결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다 라고 하는 게 분리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우리는 극을 가지는 성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합이 생겼는데 결합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된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수소 분자랑 같이 종류가 다른 같은 원자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같은 원소지요. 색깔이 이렇게 안 보이냐? 그렇기 때문에 수소 분자에 지금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럽게 안 보여요?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을 때 수소 원자는 전자쌍을 딱 가운데 공유 같이 하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전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는 극이 나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극이 나뉘어지지 않는 무극성 공유결합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공유결합이긴 공유결합인데 극이 나뉘어지지 않는 무극성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반대로 종류가 다른 원자 두 개가 만났을 경우에, 종류가 다른 원자 두 개가 결합한 HCl이라고 하는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전자 하나 있고요. 얘 전자 7개 가지고 있지요. 가장 최외곽의 전자가. 8개 그랬니? 자, 그러면 얘는 전자 공유합니다. 얘 하나 공유해서 지금 전자쌍을 공유했어요. 자, 근데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자, 누가 더 지금 전기 음성도가 세냐면은, Cl 마이너스가 Cl이 훨씬 더 세죠. 3.0이에요. 얘는 2.1이에요. 전기 음성도가 얘가 더 세단 소리예요. 그러면은 전자쌍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Cl 쪽으로 훨씬 더 잘 당겨진다는 소리죠. 자, 그럼 얘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요. 전자쌍이 이쪽으로 더 많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얘는 2.1이고 얘는 3.0이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전자쌍이요. 가운데 있으면 딱 얘네가 중성, 약 완벽하게 극을 나누지 않을 텐데, 이 예쁜 중성 분자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중성 분자를 띠고 있지만 이 전자쌍이 아주 약간 치우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우치다 보니까 전하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빼앗겨 버려요. 전자를 빼앗긴 수소 입장에서는 약간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 얘는 전자가 조금 더 많아지는 거죠. 얘는 약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간 전자가 치우침에 의해서 약간 플러스 전하가 되고 약간 마이너스 전하가 된다는 걸 우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로 부분적인 음전하, 부분적인 양전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새로운 이거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다고 표현하던데요. 요렇게 쓸 거예요. 자, 기호로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표현합니다. 델타 플러스, 델타라고 하는 건 아주 조금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이처럼 전자쌍이 치우쳐가지고 분자 안에 서로 다른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결합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극을 가집니다 라고 해서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돼요? 요거 델타라고 읽고요. 쓸 때는 요렇게. 약간 어떻게 생겼지 이거? 음표처럼 생겼나요? 자, 염화수소 분자처럼요. 극성 공유결합으로 생성된 분자는요. 부분적인 양전하,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되지요. 자, 이처럼 하나의 분자 안에서 이렇게 부분적인 양전하, 부분적인 음전하, 크기는 같아요. 그죠? 전자쌍이 약간 치우쳤기 때문에 전자쌍 크기만큼 크기는 같고요. 부호만 반대예요. 그죠? 두 전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극자, 쌍극자라고 표현할 건데, 쌍이라고 하는 거는 한 쌍을 얘기할 거고요. 극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한 쌍의 극이 나뉜 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쌍극자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이 쌍극자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값을 가져요. 값을 가진 계산의 값이다라고 표현할 건데, 공유결합의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어떤 척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전하량이 플러스 Q 마이너스 Q고 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계산값은 이렇게 돼요 라고 표현을 하죠. 플러스 Q 마이너스 Q 거리 R일 때 모멘트 값은 이겁니다. 계산 안 할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단 우리는 요걸 표시할 거예요. 요 화살표요. 화살표가 뭐냐 라고 나와 있네요. 자, 화살표라고 하는 거는 전자쌍이 이동한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해요. 여기서도 나와 있지요. 전자쌍이 치우친 방향.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 2.1짜리였고요. 3.0짜리였어요. 전자쌍은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죠. 그래서 H에서 Cl- 쪽으로, Cl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전자쌍의 이동 방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작은, 전기 음성도가 작은 쪽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화살표 머리 부분이 향하도록 화살표 방향만 그려줍니다. 물론 길이라고 하는 것도 크기를 나타낼 때 나타내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크기 가지고도 우리가 따질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는 따지지 않고요. 우리는 방향 정도만 표시하는 걸로 쌍극자 모멘트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뒷장 넘겨서.
자, 마찬가지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분자에서 결합의 쌍극자를 지금 나타냈어요. 그래서 분자에서 서로 다른 두 원자 사이에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따르기 때문에 공유 전자 쌍의 치우침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 원자 사이의 전체적인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라고 지금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 여기도 산소랑 수소, 당연히 산소 원자가 더 훨씬 전기 음성도가 커서 전자 쌍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더라. 마찬가지 탄소, 산소, 탄소에서 전자 쌍이 지금 더 치우치더라 라고 해서 부분적인 양전화, 부분적인 음전화를 띠더라. 마찬가지 질소와 수소도 수소에서 질소 쪽으로 전자쌍이 움직여서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띱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밑에 확인 문제가 3문제 있습니다. 각 원자 사이의 결합을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으로 구분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질소 원자네요. 같은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질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원자이기 때문에 전자 쌍이 가운데 있지요.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자, 붕소랑 플루오린이에요. 자, 붕소랑 플루오린은 다른 원소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극성 공유결합일 거예요. 각 원자 사이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전자쌍이 이동할까요? 라고 물어봤죠.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음성도는 누가 제일 세다 그랬어요? 플루오린 제일 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붕소에서 플루오린 쪽으로 가겠지요. 붕소에서 플루오린 쪽으로 가겠죠. 이 방향으로 전자쌍이 이동할 겁니다. 자, C랑 H니까 당연히 얘도 극성 공유결합일 거예요. 자, C랑 H 중에는 누가 더 전기 음성도가 클까요? 모르시면 앞 페이지 가가지고 C랑 H를 보시면 C는 2.5고요. 얘는 2.1이래요.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갈 거예요? D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초록색이 까만색이라서 안 보일까봐 옆에다 그렸어요. 요런 방향으로 그림이 갈 수 있게끔 화살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지요. 되십니까?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학습지 넘어가겠습니다. 학습지는 59페이지입니다. 자, 전기 음성도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 음성도는 두 원자가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을 형성한 분자에서만 일어나요. 분자에서만. 한마디로 분자라고 하는 거는 있겠죠?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 공유결합이다라고 하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정의가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 근데 전기 음성도랑 비슷한 얘기가 누가 있냐면 전자친화도가 있어요. 전자친화도 어디서 들어봤냐면 우리 비금속 원소 이온결합 얘기하면서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고자 할 때 전자친화도라고 하는 단어를 선생님이 얘기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죠?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다라고 표현했던 거 전자친화도라고 얘기했죠. 자, 걔는 개별적인 원소 하나가 전자를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원소 1개짜리를 얘기할 건데, 자, 전기 음성도 같은 경우에는요, 분자 상태에서 전자쌍에 대한 거예요. 전자 친화도는 개별적인 원소 하나가 전자 하나에 대한 친화도를 얘기한다면 전기 음성도는 결합되어 있는 분자에서 전자쌍이라고 하는 걸 끌어당겼을 때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엄연히 조금 다른 의미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요게 되게 중요한 게 상대적인 값이다. 절대값은 아니고요. 상대값이에요. 상대값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예전에도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를 기준점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죠? 우리 이거 어디서 봤냐면 1단원에서 우리 누구 봤냐면 원자량이에요.
원자량 기준 누구로 봤냐면 탄소로 봤었지요. 탄소를 기준으로 상대값으로 얘는 얼마나 비율이 있어 라고 하는 거 우리 질량 쟀었지요. 마찬가지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아이도요. 상대값이에요. 누구 기준으로 상대값이었냐면은 플로린 기준으로 4.0으로 상대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단위는 없어요. 상대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플로린 4.0이고요. 다른 온도의 상대값을 나타낼 건데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눈에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아이가 요 4.0짜리 그리고 산소, 질소, 탄소 이 순서가 근데 되게 낯이 익지 않으세요? 자, 요거 17족이고요. 16족이고요. 15족이고요. 14족이고요. 2주기 17족, 16족, 15족, 14족.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잠깐 봤었나요? 특이하게 여기 요거 플러스 0.5씩인데 눈치채셨어요? 요거 플러스 0.5씩이에요. 여기도요. 한마디로 전기 음성도요. 외울 건 아니지만요. 특별하게 2주기는요. 0.5씩 증가해요. 주기성을 가져요. 그죠? 주기성. 주기에서는 이쪽으로 증가할수록 0.5씩 증가해요. 2주기가 가장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2주기가 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밑으로 갈수록 감소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요. 밑으로 갈수록 감소합니다. 자, 나중에 보다 보면은 외워지겠지만 수소랑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눈에 많이 익혀지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소까지. 자, 전자쌍을 끌어당길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원자 핵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의 크기가 작아야 돼요. 플로린이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플로린은 사실적으로 원자 크기가 좀 작아요. 그죠? 원자 핵 전하량은 커요. 그 주기에서. 그죠? 이 주기에서 가장 큰 아이죠. 9만큼 갖고 있어요. 공의 전자쌍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산에서 배운 거랑 연계가 된 거예요. 그죠? 자, 당연히 18족 원소는요, 다른 원소랑 이제 결합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18족 원소는 전기 음성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자, 주기성 나왔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 클수록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대요? 아하, 유효핵 전하라고 하는 거 나왔네요. 원자 원질은 작아진대요. 그죠? 자,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된대요? 아하, 원자번호 클수록 대체로 감소한대요. 껍질수가 증가하지요. 멀어지니까요. 핵이랑 전자 인력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소한다, 증가한다. 주기성이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돼요? 그럼 우리 수능에서는 2단원에서 봤던 원소, 주기율표 주기성에서 3단원의 이 전기음성도 주기성이 하나가 추가되는 거겠죠. 주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죠? 자, 두 번째. 결합의 극성입니다. 색깔을 조금 바꿔서 무슨 색으로 쓰지? 추추추추추. 연두색으로 쓸까요? 보라색은 이 보라색만큼 이 보라색으로 쓸까요? 자, 결합의 극성.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전기 음성도는 전자 쌍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진다 그랬으니까, 자, 분자가 있었는데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분자 내 전하가 달라진다 그랬죠. 자, 전하가 완전히 예쁘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전하의 분포가 달라지고요. 결합의 종류가 조금 달라집니다 라고 표현해요. 자, 두 가지로 구분한대요. 첫 번째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을 수 있대요. 첫 번째, 무극성, 극성을 띠지 않는 것. 자, 극성을 띠지 않는다는 거는 극이 나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전기 음성도가 같아야 돼요. 자, 극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극 안 나뉜. 두 원자. 그죠? 자, 전하 띄지 않아요. 부분 전하.
같은 원자, 수소가 그런 같은 전자쌍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거리가 같아야 돼요. 그죠? 자, 당연히 균일하게 원자핵 주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하가 대칭적으로 고르게 분포해요. 여기 나와 있는 뭐 F2나 N2나 O2,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은 원자로 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들이죠. 반대로 극을 가지고 있는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자쌍이 다른 쪽으로 치우칠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할 건데, 수소와 염소가 만나서 염화수소를 만드는 이 결합에서 전자쌍이 가운데 있었어야 했는데, 자, 전자쌍이 가운데 있었어야 되는데 거리상으로 딱 이게 맞았으면 좋았는데, 자, 이 전자쌍이 가운데 있지 않고 이쪽 또는 이쪽으로 이끌려간다 라고 표현하죠. 뭐에 의해서?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힘의 크기에 의해서,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전자쌍이 딱 가운데 있진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치우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여기서 누구냐면은 염소 쪽이에요. 그래서 전자쌍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끌려간 쪽은 당연히 마이너스 전하, 빠진 부분은 당연히 플러스 전하를 띌 수밖에 없겠지요.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자, 얘는 산소랑 수소 중에는 얘가 2.5, 얘가 2.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색이 눈에 꽝 보일까? 자, 전자쌍이 딱 가운데 있지 않고요. 이쪽으로 끌려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표시해 줄 때는 아하, 이쪽 방향으로 전자가 끌려갔어요 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질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질소는 2.0이던가요? 2.5 아니다. 3.5 아니야 얘가? 산소는 3.5잖아요. 그죠? 그리고 질소가 3.0인가요? 그죠? 자, 그리고 얘는 2.1. 그죠? 자, 그러면은 누가 더 이번에도 큰 거예요? 얘도 이번에도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지요. 전자가. 자, 탄소는 2.5. 얘는 2.1이지요. 그럼 이번에도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지요. 돼요? 너네는 다 이렇게 하나하나 표시를 해주세요.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쌍극자 모멘트까지 다 표시를 한 거겠죠, 지금. 맞습니까? 자, 뒷장 남겨서. 자,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게 쌍극자 모멘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쌍극자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쌍극자라고 하는 단어가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자, 이원자 부분의 양끝이요. 부분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한 쌍의 부분적인 양전하,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 플러스랑 델타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극이 나뉘어져 있는 하나의 분자를 쌍극자라고 표현을 했죠. 자, 쌍극자 모멘트는 우리가 값을 따질 때, 그러니까 문자로 쓸 때는 뮤라고 하는 단어를 쓸 건데요. 자, 극성의 정도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죠? 자, 당연히 값이 크면 결합의 극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면은 뮤값은 당연히 0이에요. 그죠?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뮤값은 0이 아니겠죠. 근데 우리 그 값을 계산한 건 아니라고 표현했어요. 그 값을 계산하는 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하량 곱하기 R, 거리값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전하량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방향, 그 부호만 반대라고 했으니까요. 계산할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쌍극자 모멘트 표시할 때에는, 자, 크기랑 방향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벡터 값입니다. 그죠? 방향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화살표로 그립니다. 자, 전기 음성도 큰 아이가 음전하, 작은 아이가 양전하입니다. 돼요? 자,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이고요. 크기는 길이를 나타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몇 개의 내용 중에서 HF라고 하는 분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CF는 많이 썼는데 CN을 해볼까요? CCl OH도 많이 했는데 NAS도 많이 했고 또 뭐가 있을까? 할 만한 게 없네요. 그냥 이거 합시다. 자, 이거 우리 나타내 봅시다. 방향이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가겠죠. C랑 L은요. 요렇게 가죠. C랑 CL. C랑 CL은 모르겠다. 표를 봐야겠는데. C는 2.5, CL 3.0. 요렇게 가네요. H랑 O 요렇게 가겠지요. 돼요? 자, 전기 음성도. 그럼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전기 음성도 차이를 가지고요. 결합이라고 하는 걸 조금 따져볼 수가 있어요. 자,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극성 공유 결합을 했다는 건 하나의 분자에 극이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원래는 극이 안 나뉘어져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굉장히 극성이 크대요. 그러면은 결합의 극성이 만약에 증가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커진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게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강한 결합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아무것도 없던 그냥 무극성 분자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버리면 결합이 강해집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해가 돼요? 조금 더 강한 결합이 되기도 해요. 자, 니은번 보세요. 결합한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크다면 자, 원래는 같은 원자가 붙어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전기 음성도 차이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다면은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건 전자쌍이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쌍이 이동하다가 아예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동해 버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분적으로 이동하는 건 전자가 원자 핵에 속박되어 있는 건데 공유하고 있는 거죠. 같이 쓰고 있는 건데 아예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유 결합이 아닌 거죠. 그냥 아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합이 되는 거 아니면은 이온 결합이 돼버려요. 공유 결합에서 전기 음성도가 너무 커지면 아예 전하가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전자가 분리되는 거죠. 그럼 전자를 아예 줘버리는 거예요. 이온 결합이 되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유 결합, 무극성 공유 결합보다 이온 결합이 조금 더 강한 결합이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녹는 점 끓는 점과는 조금 또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자,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화학 결합의 종류가 조금 달라져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면은 무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전자쌍이 치우치지 않아요. 그죠? 그럼 공유 결합성이 거의 0일 거예요. 공유 결합성이 0이죠. 공유 결합성만 있어요. 차이가 일단 생기긴 생겼어요. 그렇다면은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생겨요. 자, 근데 이게 너무너무 커지면은 아예 전하가 분리되지요. 그러면은 이온 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퍼센테이지가 약 50% 정도라고 표현을 해요. 이온 결합성이 50% 정도 크다, 작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혹은 여기 지금
이 결합의 이온성이다 라고도 나와 있고요. 전기 음성도 차이라고 XY축이 나오기도 했는데 XY축 이온 결합성이 50% 이하로 치기도 하고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1.7 정도 차이가 나면 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1.7까지는 극성 고용결합이고 1.7 이상부터는 이온결합이야 라고 하기도 할 건데, 자, 모두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자, 밑에도 얘기하지만 모든 물질은 결합의 이온성과 공유성을 갖고 있어요. 자, 결합한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이온성이 커진다라고는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0% 이상이면 이온 결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문제에서 예외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라고 해서 이 예외는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 아이랑 요 아이예요. 자, HF라고 하는 아이는 보니까 결합의 공유성, 결합의 이온성이 여기 지금 50% 밑에 있지요. 그리고 전기 음성도 차이는 거의 1. 얼마 정도 되냐면 9 정도 돼요. 1.9 정도 되니까 사실성으로는 굉장히 이온 결합에 가까운 아이입니다. 그죠? 이온 결합에 가까운 아이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온 결합으로 보지 않고요. 얘는 극성 공유 결합으로 봅니다. 숫자로만 치면 1.9라서 이온 결합으로 따져야 되지만요. 얘는 극성 공유 결합으로 볼 거예요. 되게 특이한 아이예요. 자, 반대로 아이오딘,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온의 결합성이 50%가 넘어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온 결합, 전기 음성도 차이가 1.5보다 작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을 따져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온 결합입니다. 예외가 몇 가지 존재는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항상 모든 물질은요, 이온성과 결합성을, 공유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이 완벽하게 이온 결합 물질이야, 공유 결합 물질이야 라고 표현하진 않고요. 조금 그런 결합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얘가 이온 결합 물질이야, 공유 결합 물질이야 라고 이제 슬슬 판단은 되실 거예요. 3단원 되면은.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항상 얘예요. HF. HF가 왜 공유결합 물질이지? 라고 하는 거를 가장 많이 헷갈리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HF는 공유결합 물질이야, 이온결합 물질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게 나타나는 산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4단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언급은 드릴 텐데, 되게 특이하게 아주 이온 결합이어야 되는데 공유결합을 아주 미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표현은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여튼간에 문제에서는 가끔 되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어쨌든 원자 두 개가 만났을 때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속도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공유결합을 이제 극성 공유결합이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냐라고 하는 걸 부분에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시죠? 오른쪽에 문제 좀 봅시다. 자, 1번에 공유결합을 형성한 두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정한 값을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2번에 전기음성도 비교할 때요. 누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자,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보다 전기음성도가 크죠. 자, 그 다음에 탄소가 더 크네요. 그죠? 질소가 나트륨보다 더 크겠죠. 그죠? 자, 수소 원자와 같이 같은 종류의 원자 두 개가 공유결합 형성하는 경우에는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가 같죠. 공유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거를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4번에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지요. 자,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거는 기억번, 리을번.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건 니은번, 디귿번, 미음번. 7번에 쌍거자 모멘트는 공유결합의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다. 그렇다.
쌍극자 모멘트 크기는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를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쌍극자 모멘트 극성은 0보다 크다. 그렇지. NH3, H가 전자쌍을 뺏기죠. 그러니까 요렇게 쓰면 되겠지요. 되십니까? 자, 내용은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요. 이제 극성 그 공유결합의 전기 음성들을 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이 오시죠. 하다 보면은 대충 느낌이 오실 겁니다. 외우시란 소리예요. 죄송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